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회원가입을 한 거랑 계좌 개설한 거랑 뭐 GA랑 똑같은 거야. 목표 설정을 안 했으면은 뭐 어떤 목표인지 모르고 짬뽕으로 돼서 그 전환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정을 하나하나 해주셔서 보고서를 다운받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보고서 보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 1본부 2팀 민채아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애드브릭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강이랑 2강에는 각자 저희 광고 매체에서 스크립트 삽입하고 라이브 되는 과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이버, 다음, 배너 중에는 카카오모먼트, GDN 이렇게까지 지난 강의 1, 2강에서 말씀을 저랑 같이 실전까지 하면서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오늘 3강에서는 보고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앱을 설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좀 간단하고 빠르게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하면은 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또 실천편으로 같이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애드브릭스 화면 들어가 보시면은 애널리틱스에서 이 대시보드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테스트가 있어서 이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제로는 이 크리에이트 눌러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위젯이라고 해서 저희가 새롭게 설정할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거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날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앱 설치를 했으니까 앱 설치에 그 아이디 값이 있어요. 고유의 아이디 값. 이 부분은 이제 앱 개발자님께 어떤 게 앱 아이디 값인지 확인이 되면은 그 툴 가지고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날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한 달치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여기 아예 그룹 바이라고 해서 이렇게 데일리로 날짜 나오고, 이 안에 지금 이게 유니크 이벤트, 이게 실제로 클릭한 앱 다운받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토탈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값을 지정을 해서 설정을 하는 거라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 값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앱 개발자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 값이 어떤 건지 그거를 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여기서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먼저 미리 참고해 주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만드시는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캡처 본문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같이 실제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똑같이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틱스에서 이 대시보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애드 위젯해서 신규 리포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싱글 우리는 터치 기반 광고 성과를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누르고 제너럴 이벤트 애널리틱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아까 캡처해서 봤던 버전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할지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모먼트나 네이버나 보고서 다운받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만질 줄만 알면 그리고 이해만 한다면 금방 따라오면 되는 거여가지고요. 진행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데일리로 날짜별로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고 이 지금 타입별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1일 하루에 얼마나 앱 다운했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이제 데일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벤트 네임 우리가 어떤 이벤트로 진행을 했는지 이벤트 네임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인스톨 다 이렇게 앱 오픈 이벤트라는 게 있어서 일단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네임을.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드 파트너는 이 애드브릭스랑 연결된 매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매체들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앱 다운을 했는지 이걸 확인을 하려면 이 애드 파트너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진행을 해도 되고요. 이 정도만 애드 캠페인 아이디까지 순서대로 한 다음에 여기에 이 분석 지표라는 거는 이 실제로 그 우리가 앱 다운 받았던 그런 숫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개는 기본 툴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룹 바이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걸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대로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수정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광고 매체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저희 KPI가 앱을 다운받는,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계좌 개설까지 하는 사람의 그 수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애드브릭스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모든 경로 루트를 이제 뭐 GA처럼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라인,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인을 통해서 앱 개설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배너 다음 배너를 뭐 카카오모먼트 배너를 들어갔다가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에서 검색을 해서 클릭한 다음에 앱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저희가 만든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으로 보는 건 체크가 안 되고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다운을 받았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퍼스트, 두 번째 여기 있는 퍼스트에서 이제 네이버로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가 퍼스트는 그거죠. 다음으로, 죄송해요. 카카오모먼트 다음으로 먼저 클릭을 한 다음에 앱 다운을 했으니까 그 마지막에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처음 라인, 단추를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에 그 매체가 어떤 건지 나올 수 있는 게 이 퍼스트 보고서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는 말 그대로 마지막 루트, 마지막 뭐 다음 들어갔다, 페이스북 들어갔다, 뭐 배너 들어갔다가 이제 GDN 배너로 클릭을 하고 이제 앱 다운을 했으면 이 앞에 거는 다 무시가 되고요. 이 뒷라인에서만 체크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앞에 스크립트 삽입은 안 했지만 뭐 GFA나 아니면 나는 뭐 새로운 사이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새로운 사이트가 있어요. 뭐 그게 뭐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보배드림이나 뭐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제휴사들.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싶다 하면은 따로 이제 스크립트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들 안에 이제 스크립트만 삽입이 되면 여기 이 애드 파트너에 어떤 사이트인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네이버 서치 애드라던가 아니면 오가닉이면 이제 자연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네이버 서치 애드밖에 없는데 뭐 여기에 우리가 설정한 앞서 저희가 이제 설정했던 그 이름들 있잖아요. 뭐 배너, 뭐 다음 배너, GDN 아니면 뭐 GFA를 한다면 GFA, 아니면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잡코리아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뭐 잡코리아 영어로 저희가 쓴 대로 정의한 그 이름대로 이 애드 파트너라는 게 그 애드브릭스랑 우리 광고 매체들 있잖아요. 매체들이 제휴된 그런 이름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제가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어떤 파트너 이름이 이 애드 파트너에서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스트 라스트 중에 이제 뭐 퍼스트로 라스트로 보면은 마지막이 뭐 둘 다 중요하긴 해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개 다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22일 날짜에 이제 오가닉으로 마지막에 이 최성림이라는 분이 앱을 설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그 이제 이 얘네들의 고유의 이름과 이 넘버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요. 이거 그대로 저희가 이제 긁어올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광고주 내부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가닉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가닉 자연으로 앱 다운받았던 사람들까지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게 계좌 수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하루에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비교 분석하면서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스트 퍼스트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경로를 파악할 수가 없고 처음 시작, 마지막 시작, 그렇게 해서 앱 설치를 한 사람들의 매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매체에서 이제 다운받은 정보들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고서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봐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앞편에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보통은 기본이긴 해요. 이제 데일리 날짜로 저희가 쓴 다음에 애드 파트너 어떤 광고 매체로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고유, 이 사람 어떻게 저희가 어떤 앱에서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회원 정보 핸드폰 번호만 알고 싶다, 아니면 뭐 이름만 알고 싶다, 아니면 그 사람 뭐 생일만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막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이 부분은 그 숫자, 그 고유의 아이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긁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입한 사람들의 이름 까지 저희는 정보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네임을 알고 싶고 그 고유의 숫자를 알고 싶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거는 X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필요하고 그 넘버 번호가 필요해야 이제 엇갈리지가 않아서 이렇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 그룹 바이에는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아까는 원래는 3개 있었잖아요. 뭐 이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거 분리를 해서 앱 설치만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회원가입을 했는지, 뭐 계좌 개설을 그 앱 안에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다 알고 싶어도 어차피 건수로 값을 하나로 칭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컨디션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오픈, 이 앱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효하게 유지가 되는지 체크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 3개 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새롭게 그 뉴 인스톨이랑 리인스톨이랑 딥링크 오픈 이거 다 3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짜 설정도 가능해요. 오늘로부터 30일까지의 날짜를 체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애드브릭스는 처음이랑 마지막밖에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2개 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마지막 라인에서 앱 설치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싶다 하면은 라스트로 하면 되고,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과정은 확인이 안 돼도 그 이름을 체크를 한다면 그 이름이 고유의 값이 있는데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고유의 넘버 숫자들 있죠.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네이버로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뭐 지데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퍼스트랑 라스트를 구분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생성을 하면서 다운받으면 훨씬 더 보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이 부분은 날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다운받았던 그 날짜를 체크를 하는 거고, 이 데이터들은 7일 이전의 데이터 건수, 여기 옆에 보면은 이게 지금 7일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일 기준으로 다운받았던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7일 말고 지난달 데이트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절대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지난달 눌러주시면 이제 알아서 자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아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이벤트 네임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앱 다운받았던 사람들의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앱 가입할 때 여기에 보면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거예요. 이거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따로 추가하지 말고 진행을 하면 되고, 뭐 추가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알고 싶다면 여기에서 새롭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여가지고 지금 이대로 따라 해주시고 다음을 바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마지막이 알아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날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5월 31일에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라이브가 돼서 지금 이렇게 별로 안 뜨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번 달로 해볼게요. 이번 달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데일리 애드 파트너, 고유 넘버,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면 오가닉에서 이렇게 3명의 사람이 다운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그 계좌 개설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이 순서가 뭐냐면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앱 설치를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 루트가 지금 한 번, 두 번 가는 거죠. 이 두 번까지의 결과값을 체크하는 거고, 그 계좌 개설하기까지의 그 아이디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개발자님께 말씀을 드려서 체크를 해야 그 체크한 부분이 그 아이디 값이 뭔지 체크가 돼야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어떤 게 회원가입을 한 건지 어떤 게 계좌 개설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거를 미리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아까처럼 이 보고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아이디 값을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중에 이 조회값 중에 아까 저희가 했던 이 사인 언더 이 업이라는 게 저희는 이 계좌 개설하기에 그 고유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계좌 개설 값, KPI, 목적, 전환값 1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이 푸시나 인스톨이나 다른 것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일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계좌 개설하기 한 다음에 진짜 이제 돈을 여기다가 이제 계좌를 등록을 한 뭐 그런 것들이 다 앱 설치하면 그 다음에 루트들이 다 하나씩 이 고유의 값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 개발자님께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은 뭐냐, 그건 일단 원하는 값은 우리가 정해야겠죠. 저는 회원가입이에요. 아니 저는 회원가입한 다음에 있는 그 계좌 개설이에요. 아니면은 뭐 쇼핑몰이라 한다면 나는 회원가입이고 그 다음에 그 정보 등록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쿠폰을 등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그 루트들의 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들은 저희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앱 개발자님들이 정해진 거고, 이게 스크립트가 깔리면 이렇게 DB 조회 값이라고 해서 이 라인들이 나와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ABX 이쪽으로 이거를 저희는 이제 계좌 개설하기가 이 마지막 고유의 값이 이거다라고 이제 저는 개발자님께 이렇게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희가 여기다가 선택을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회원가입을 한 거랑 계좌 개설한 거랑 뭐 GA랑 똑같은 거예요. 목표 설정을 안 했으면은 뭐 어떤 목표인지 모르고 짬뽕으로 돼서 그 전환값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정을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셔서 보고서를 다운받아야지 저희가 원하는 보고서 보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어렵고요. 의미들이 이게 뉴 인스톨이 뭔지 뭐 이걸 일일이 다 한 번씩 봐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제가 에드브릭스 담당자님과 연결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여가지고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어서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에드브릭스 담당자님 다이렉트로 연락해 주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회사 내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보는 방법은 하나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여기 안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을 받아, 그리고 여기 다 한 다음에 세이브 이거 저장을 꼭 해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이거 이미 저장이 된 건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세이브를 안 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만 똑같이 따라 하면은 보고서 금방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툴만, 이 카테고리라 해야 되나요? 이 툴들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은 좀 이제 광고주님한테 전달할 때나 내가 확인할 때 좀 보기 쉬울 수 있으니까 이대로만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드브릭스 보고서 보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 전달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